지금은 저점을 찍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데를 봐야 되냐면 1월부터 지금 어제까지 거래량들을 집계를 했거든요. 하락 둔화되었지만은 아직 가격 속단 이르다라는 이제 뭐 신문의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거래량이 증가에 4억이 뛴 상승 거래까지 이 잠실에서 일어난 일이죠. 부동산 시장의 회복 신호일까라고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잠실 엘스 30평대가 84평방미터가 지난 10일 날 22억으로 계약이 체결이 됐다. 최저가 18억이었는데 거의 4억 가까이 올랐네. 이제 이걸 하면서 다만 여기 전문가들은 시장의 회복 신호로 보기 어렵다. 어떤 전문가들인지 모르겠지만 을 내놓았다. 아직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고 거래량 자체가 예년에 비해 극히 적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지역별 편차가 보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네 개를 좀 또 해석을 한번 해봐야죠. 이 신문에 나온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신문에 전문가가 얘기했네. 그럼 어떡하지? 어떤 게 맞는 거지? 라고 하는데 자기 기준을 맞춰서 판단하고 생각하십시오. 일단은 첫 번째가 시장 회복 신호를 보기 어렵다. 저는 이게 이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부동산은 회복 신호가 오기 전에 선점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문가들이 아직 회복 신호가 되기는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회복 신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리고 회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급하게 떨어졌잖아요. 거래량도 없었고. 그러면은 회복 신호가 지금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신호가 오기 전에 선점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히려 회복 신호가 없다고 하면요. 그 중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내 재정에 맞는 거를 싸게 팔아서 싸게 살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것 같아요. 부동산은 회복 신호가 오기 전에 선점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사도 안 되지만요. 그 신호들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된다고 하면요. 그 추이를 봐야 된다. 거래량 추이. 그런 거래량의 추이를 보면서 선점하는 기술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월달, 작년 11월, 12월, 1월달에 매도한 사람은 배 아파서 지금 울고 있고요. 매수한 사람은 지금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소수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게 전문가가 이렇게 회복 신호가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은 회복은 되잖아요. 추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빨리 지금 갈아탈 사람은 선점하고 다주택자는 아직까지 어려운 게 있지만 1주택자가 2주택 되기도 지금 아직까지 어렵진 않고요. 1주택자가 갈아타기도 어렵진 않습니다. 선점의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집값이 대세적인 또 상승이라든지 가격들이 올라갈 거 희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조가 어떤 추이로 가느냐 제가 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추이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은 이게 뭐 단순하게 나온 신문은 아니고요. JP모건에서 인플레이 둔화로 미 연준 금리가 완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 인플레 10개월 동안 둔화가 되었고 금리 동결에 힘이 실리나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지금 지표로 CPI 지표로 4% 진입했고요. 2년 만에 최소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 거고 미국에 지금 경기적으로 되게 안 좋은 신호들이 많이 잡히고 있잖아요. 그 신호가 잡히는데 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그러면 금리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하냐. 경기 침체가 오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내하고 희생돼야 되는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지만요. 이 침체는 지나가는 통과 의례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유동성 시장이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들이 조금 뭐 회복세로 되기는 힘들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고금리가 지금 지속되고 있지만은 둔화 추이로 가고 있잖아요. 그 추이를 보면서 부동산을 또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량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극히 적기 때문에 이런 그게 좀 회복세가 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는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거래 종말장을 보면요, 이거 굵은 선이거든요. 지금 다른 시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래 종말을 이루고 있다가 지금 쑥 이제 올라왔죠. 추이적으로 올라왔죠.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최저점 575건을 찍고 난 다음에 11월부터 추이적으로 조금씩 늘다가 추세적으로 2월 달부터 급하게 거래량들이 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회복이 된 건 아니지만요, 지금 현재 2673건, 제가 어제 집계한 걸로는 4월 기준으로 2673건이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3월 달 집계가 완료된 거랑 비교해 보면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거래량들이 거의 이번에 따라잡습니다. 4월 달은 따라잡고요, 3,000건은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3,000건이 넘고 내년이나 내후년, 내년이 아니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 되면요, 정상적인 거래량으로도 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된 데를 보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이 은평 대조 베르디움은 제외하세요. 여기는 공공에서 낸 물량이라서 한꺼번에 등기를 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거고, 요거를 제외하고는 2023년도 1월부터 지금 어제까지 거래량들을 제가 그냥 집계를 했거든요. 집계를 했는데 일단은 서울 전체로 볼 때는 9,700건 정도, 9,800건 정도가 집계가 되더라고요. 거의 이제 뭐 10,000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게 이제 가락동 헬리오시티고요. 그 다음에 파크리오, 그 다음에 고덕 그라시움, 이제 강동 쪽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송파와 강동 쪽, 그리고 은평에서는 응암동 쪽하고, 그리고 이 강남구 개포동의 성원대치 2단지 정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 그러니까 강북구의 특정 아파트가 거래가 좀 많이 되었고,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요, 되게 재밌는 공통점은요, 대규모의 단지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다 큰 대규모의 단지예요. 여기에 2,000세대 미만짜리가 없습니다. 다 3,000세대, 최소 2,000세대가 다 넘어가는 되게 대규모의 아파트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제 거래량들이 그래도 좀 일어나는데, 거래량들이 위에 요 동네보다는 보시면은 뭐 금천구도 거래량이 조금 작았고, 노원구도 생각보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노원구는 거래량이 사실은 아파트의 물량으로 보면요, 노원구가 거래량이 제일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가장 밀집이 많이 된 데가 노원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도 사실은 노원구도 아직 거래가 조금 많이 안 됐고, 생각보다는, 그리고 서대문도 조금 덜 된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다 보면은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거래량들을 했는데, 한번 노원구 볼까요? 730건, 730건. 상대적으로 되긴 됐지만은 많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876건, 그리고 강동구도 742건. 예, 되게 많이 됐죠. 많이 됐죠. 요런 데서 이제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서울은 지금 이제 이런 대규모의 아파트들, 지금 제가 다 검토를 해보니까 대규모의 아파트들, 2,000세대,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에서 거래량들이 상당수 많이 나왔고, 거기에 낙폭이 컸고요. 그 다음에 입지가 상급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뭐 선사 현대 같은 경우도 강동구의 암사동 안 좋잖아요. 근데 암사동 여기 선사 아파트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한강뷰의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거래량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래가 꽤 지금 많이 추세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역별로 따지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낙폭이 컸던 아파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데를 봐야 되느냐, 그거보다 세대수가 조금 낮거나 아니면은 신축이 아니라도 구축 중에서도 세대수가 조금 되거나,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낙폭이 컸는데 거래량이 아직 많이 없거나, 이런 지역들의 물건들을 보시면은 아마도 이제 그 추이들을 뒤늦게 또 따라올 수 있는 물건들이 보일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말이 됐다면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고, 그 중에서 낙폭이 컸고 대규모의 아파트 위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똑같이 거래 종말장이죠. 8,609건으로
3월 달이 마무리가 됐는데 8,312건. 지금 이제 300건만 있으면은 3월 달 따라잡습니다. 예, 시간 아직 좀 남았죠. 이것도 9,000건, 10,000건 가까이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회복세가 있고 이미 저는 3월달 거래량을 따라잡았다고 지금 시기적으로 올 때는 생각을 하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얘도 한번 보시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중에서 거래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제일 많이 된 게 32,000건 정도가 1월부터 지금 총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성남에서 거래량들은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성남의 산성역 포레스티아 여기에도 84 타입이 아니라 20평대 후반대 있죠. 그런 그 물건에서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준신축급인 메탄 위브 하늘채 이 아파트가 위치적으로 조금은 아쉬워요. 역세권은 아닌데 여기에서 수원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 풍무동의 대장 아파트들이 있죠. 풍무 센트럴 푸르죠. 여기서 이제 거래량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 지역별로 보면은 화성하고 수원, 용인, 평택이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인 아파트의 물건으로 보니까 성남하고 수원하고 김포, 평택, 안양 요런 데서 거래량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동삭동 평택 센트럴 자이 3단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73건 나왔고 그다음에 안양 어바인 퍼스트 같은 경우 신축이잖아요. 여기도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서 세대수도 많고 하니까는 여기서도 거래량들이 조금은 나왔습니다. 그다음 옥정동 여기도 양주 옥정동도 7호선 있는 라인 7호선 라인이라서 거래가 68건 나왔고 그리고 파주의 목동동 힐스테이트 운정 이거는 대장 아파트죠.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기도 최소 2,000세대, 3,000세대입니다. 1,000세대짜리가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풍무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거래량 많이 나왔죠. 레미안 메가트리아, 그 다음에 유보라 2차. 여기는 가격이 싸요. 세대수가 조금은 그래도 뭐 여기에 비해서는 좀 많잖아요. 가격이 좀 쌌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횟수는 수원이나 뭐 이렇게 되게 많고 보이죠. 수원, 시흥도 거래량 많이 나왔잖아요. 용인, 화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량들이 쭉 나왔던 아파트들 좀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물건으로만 보면은 성남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래량이 얘는 극히 적다고 하지만요. 물건적으로나 지역별로는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예. 3월 달에 조금 주춤했지만 4월 달은 지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 인천도 완전히 거래 종말장을 맞이했죠. 맞이했다가 추세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오름폭이 서울이 제일 작죠. 지금 보시면은 서울이 제일 작고 그 다음보다 더 큰 게 경기도고요. 올라가는 폭이. 그 다음이 거래량이 올라가는 게 인천이 더 큽니다. 인천이 훨씬 큽니다. 지금 인천이 제일 빨라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추세적으로도 이미 지금 이게 2,293건이 3월달에 집계가 됐는데 지금 2,000건 넘어가고 요것도 이제 2,000한 3,400건 정도까지 500건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훨씬 또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락 둔화되었고 아직 가격 속단이 이르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점을 찍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인천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인천에는 어떤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됐을까요? 인천도 똑같아요. 2,000세대, 3,000세대 이렇게 대규모의 아파트에서 많이 나왔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오늘 제가 퀴즈를 냈잖아요. 이것 때문에 퀴즈를 낸 거예요. 인천의 9월동의 9월 힐스테이트 1단지가 그리고 송도의 더샵 센트럴 시티가 거래량이 113건으로 1월에서 5월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9월 힐스테이트 1단지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호재가 있는 데입니다. 호재가. 어떤 호재가 있냐? GTX B 노선 호재가 있는 완전히 큰 대규모의 매머드급 단지입니다. 113건 나왔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는요. GTX B 노선의 호재와 그 다음에 트리플 스트리트 사이에 있는 509입니다. 509. 509의 가격이 낙폭이 좀 있었고 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가 거래량들이 또 많이 나왔죠. 그리고
송도 이편한 세상 송도 여기는 1월에서 5월까지 배가업권입니다. 여기는 809입니다. 809 마리나베이 바로 옆에 있는 거 얘도 가격이 쌌거든요. 그리고 서구의 루원 이편한 세상 하늘채 아파트 얘는 루원시티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그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1호선 연장이랑 7호선하고 더블 역세권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끼어 있는 대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선택을 받아가지고 거래량들이 낙폭이 컸으니까 다시 회복세가 있으면서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도 베르디움 더 퍼스트 얘도 509입니다. 509 가격들이 저렴. 입지는 송도에서 상대적으로 그 뭐 109, 309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데 그 아래쪽에서도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라서 위치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낙폭이 있어가지고 거래량들이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월동 롯데캐슬은 9월 힐스테이트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고 요거는 세트입니다. 세트. GTX B 노선 여기도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추홀 용현동 인천 SK 스카이뷰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대규모 아파트고 저기 인하대 그쪽 근처 그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용현동 아래쪽이 이제 구송도라고 해서 월판선 라인에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반값 아파트로 조금 유명했던 송도 마리나베이 얘도 거래량들이 가격 때문에 좀 많이 했고 바다뷰랑 바다가 보이지 않는 뷰가 뭐 30평 기준으로 많게는 5, 6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만수동 포레시안 얘도 대규모 매머드급 아파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 위주로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부산은 어떨까요? 부산도 거래량들이 엄청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2023년 1월부터 추세적으로 조금 늘기 시작하는 2023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얘도 지금 인천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추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또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느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됐을까요? 수용 에코하임 리베 140은요. 여기 140대 아파트인데 이것도 아까 전에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등기를 치고 바로 이제 거래가 된 거라서 이거는 개인이 거래한 게 아닙니다. 예, 요거는 뛰어넘어야 되고요. 보면 삼익비치 수영에서 이제 삼익비치에서 거래량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삼익비치도 3,000세대가 넘어가죠. 그다음에 대연동 롯데캐슬 얘도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입니다. 근데 이제 대연자이 그다음에 서면 아이파크 명지협성 부산은 이제 3,000세대 넘어가는 아파트보다 이제 1,000세대 넘어가는 아파트 이상에서 1,000세대, 1,500세대 이상에서 거래량들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이렇고 나중에 이게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엑셀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다 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송도다 이러면은 송도라는 단어가 포함된 데서 거래량이 어떻게 나왔는지 1월부터 5월까지 다 나와 있는데 요거는 송도로 가면 송도 동이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1월부터 5월까지 거래가 뭐가 순위별로 많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요거는 멤버십 1에다가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2보다는 1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볼 수 있도록 이것도 만들어 놓은 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제가 이 거래를 보면요. 추이적으로 지역적인 부분에 거래량들이 올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종말장에서 추이적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대규모의 낙폭이 컸던 아파트들 위주로 금매들이 소진되면서 가격들을 견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전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남도 전세 가격들이 조금 오름세가 있잖아요. 그런 시장이라서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분위기가 지금 확실히 한 달 전하고도 지금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 조금 더 4월 말부터 이제 이번 한 1, 2주가 지나니까는 확실히 분위기가 체감되는 것들이 더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걸 저도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면은 다만 지역의 편차가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입지적인 본질이 나쁘지 않으면요. 시기적으로 어려움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지. 이게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건데요. 입지의 본질이 나쁘지 않은데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본질에 따라서 그 타이밍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늘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오를 때도 늘 있거든요. 그게 반복이 되면서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해서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조건은 뭐냐? 입지적인 본질이 나쁘지 않으면. 입지적인 본질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급지. 상급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본질이 좋아지는 곳, 진보하는 곳이 어딘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호재라고 하는 건요. 그 입지의 본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경기도를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인천을 예를 들면요. 서울에 있는 일자리와 판교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강남 여의도 일자리랑 연결이 잘 되는 지역들은 종로까지도 좋은 입지로서 진보할 수 있어요. 여기 새로 생긴다면. 그게 뭔가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죠. 그리고 신안산선이 있죠. 그다음 월판선이 있죠. 경강선이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송도에서 지금 현재 인천 구송도에서 현재 그 판교까지 오려면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근데 30분만 이제 가거든요. 월판선이 생기면은. 그리고 뭐 신안산선에서 안산에서 저 여의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제 30분 만에 가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일자리와 연결되는 노선들은요. 입지의 본질을 진보시키고 개선시킵니다. 이런 데는 시기적으로는 안 좋은 시기가 있다면요. 아예 무서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활용을 해야죠. 활용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수의 기회로 지역에 편차가 있는 걸 인정하고 그 본질을 파악한 다음에 기회로 사용하는 이 하락 둔화가 있고 뭐 이 가격이 속단하게 이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면은 저는 본질적으로 봐서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기회로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